여러분, 만약 노숙자에게 10만 원을 줬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밥을 사 먹거나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지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한 노숙자분이 보여준 행동은 제 인생관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특히 10년 후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건물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거칠고 손은 까맣게 더러워진 상태였죠.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그분께 건넸어요. 밥이라도 따뜻하게 드세요. 그분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기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가 방금 돈을 준 노숙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받은 돈 중 3만 원을 그 남성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쓰세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받은 돈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남성은 깊게 인사하며 사라졌고 노숙자분은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죠.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멀찍이서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분은 골목길을 걸어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조금 뒤에 따라 들어갔죠. 구석 테이블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아이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이들만 밥을 먹고 있고 그 여성은 물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노숙자분께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저기 저 여성분은 왜 안 드시고 계신 건가요? 사장님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혼모세요. 아이 둘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오는데 아이들만 먹이고 본인은 안 먹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노숙자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분은 주저없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셨어요. 실례합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5만 원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아이들만 먹이면 당신은 어떻게 버텨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양했지만 노숙자분은 단호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잘 클 수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할 처지인데 남은 돈마저 나눠주다니. 노숙자분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셨어요. 저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노숙자분은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한 병을 사셨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돈을 쓰신 것 같았죠. 근처 벤치에 앉아 김밥 포장을 뜯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또 다른 노숙자가 보였어요. 그분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더해졌고 몸도 더 말라 있었죠. 노숙자분은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시더니 자신이 먹으려던 삼각김밥을 반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절반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분께 다가갔어요. 왜요? 그 돈으로 본인 밥부터 사드셔야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노숙자분은 저를 보며 잔잔하게 웃으셨어요. 행복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분이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분은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제 얘기를 듣고 계셨어요. 노숙자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 사람 혹시 왼쪽 뺨에 작은 흉터 있었니? 네, 있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사업 망하고 노숙하던 시절이 있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그런 과거는 처음 들었거든요. 매일 광화문 근처에서 지냈는데 한 분이 계셨어. 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였는데도 매일 빵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어. 행복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눔에서 나온다고.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노숙자분이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장 가자. 그분을 찾으러.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 노숙자분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어제와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예전에 광화문 근처에서 노숙하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시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신이 내 생명을 살렸어요. 그분도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때 사업 망했던 그분이세요?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안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로 저는 그분을 우리 회사 경비원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도 마련해드렸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분은 더 이상 거리에서 추위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출근하시는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진짜 부자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죠. 지금 그분은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누군가의 은인이자 저에게는 인생의 참 스승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